수업할게요. 페이지는 128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PPT 뜨면 필기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나갈 단원은요, 바로 4단원 기체 성질, 그 다음에 중단원 1 기체 입자 운동 요거 나갈 거예요. 근데 중단원을 다 나가진 못하고 시간상 그 기체를 이루는 입자 128페이지부터 내 목표는 134페이지였는데 아까 2반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증발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이랑 증발이 있는데 증발까지만 나갈게요. 네, 고마워요, 서준.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자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는 입자의 운동을 해야 되거든. 일단 입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를 먼저 보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에요. 구성 성분. 근데 이게 우리한테 눈에 보이니?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지?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입자 모형이라는 걸 사용해. 입자 모형. 이 입자 모형은 뭐냐면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를 간단한 모형으로 그림이나 아니면 모형 같은 걸로 나타낸 거를 의미합니다.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필요하냐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입자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왜냐면 과학자들도 이 입자를 계속 연구를 해야 하고 우리도 눈에 보여야 우리가 좀 와닿잖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그냥 상상만 한다기보다는 그림으로라도 그려서 좀 파악을 하는 게 좀 이로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입자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하나 띄워보면요. 이 입자 모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대부분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여기 보면 이게 풍선이야. 이게 풍선. 여기 이 분홍색 부분이 고무풍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고무풍선. 이 고무풍선의 안쪽에는 이제 우리가 불어넣은 공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기들이 이렇게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고무풍선이 우리가 보기에는 꽉 막힌 것 같지만 우리가 꽉 묶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쪼글쪼글 해지잖아.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입자들 사이에는 공간이 다 있어요. 공간 틈이 있어서 이 틈으로 자꾸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기체 입자들이 안에 있던 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점점 공기가 서서히 빠져서 나중에는 쭈글쭈글한 그 풍선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진도를 나가야 해서 조금 빨리 나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너네는 나 못 적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언제든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남겨놓을 거예요. 이 실시간 링크를.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지나가더라도 간단하게 키워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만 필기하고 나중에 제대로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필기한 거는 중단원 하나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사진으로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오프라인 계약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출석 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그렇게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선생님도 노트를 다 받으면 너무 버겁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받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녹화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네, 2번 입자의 운동이에요. 입자의 운동. 이 입자의 운동에는요. 입자의 운동의 특징을 알아보면 입자의 운동은요. 모든 방향으로 스스로 계속 운동하는 거야. 스스로 계속이 중요해요. 모든 방향도 물론 중요한데 이 스스로가 제일 중요해.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막 밀어서 누가 이렇게 막 협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 입자는.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운동이 활발해지는 조건들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이 아니지 그림이지. 그림이 있는데 일단 위에서 누르는 힘은 동일하다고 지금 화살표 길이가 똑같이 나타낸 거예요. 누르는 힘은 동일하고 용기도 변한 게 없어. 이 밖에 겉을 감싸고 있는 용기도 변한 게 없고 안에 있는 이 입자의 개수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으로 동일해요. 7개로. 근데 지금 달라진 건 뭐야? 달라진 건 밑에 열을 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오른쪽 그림은. 그래서
이때 열을 가해줬더니 이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요렇게 지금 요만했는데 이렇게 갔더니 늘어났죠. 그쵸? 늘어났죠. 그리고 입자들의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그쵸? 그 말은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뜻이고요. 활발해지는 조건 첫 번째는 온도가 높을수록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입자가 훨씬 활발하게 움직여요. 얘들아 봐봐. 뭐 이런 거 이게 완전히 똑같은 원리는 아니긴 하지만 힘을 가해주는 거긴 한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벼운 친구 막 10kg짜리 친구랑 90kg짜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한 명이 이렇게 달려가서 둘 다 동시에 딱 밀었어. 그럼 누가 더 멀리 나갈까? 가벼운 친구가 훨씬 멀리 나가죠. 그 이유는 질량이 가볍기 때문인데 질량이 가벼우면 운동이 훨씬 활발해져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때 역시 질량이 작을수록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의 상태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고체, 액체, 기체는 우리가 5단원 가면은 더 자세히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냥 이런 거, 선생님 지금 들고 있는 이런 막대기 아니면 이런 마우스, 얘네는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고체죠. 고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직 안 보여주긴 했는데 여기 지금 찰랑찰랑 보이니? 찰랑찰랑 안에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지? 이거는 지금 안에 든 거는 액체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숨을 쉬었어. 그럼 내 입에서 나온 이 숨은 뭐예요? 기체야, 액체야, 고체야? 내가 고체를 뿜진 않았잖아, 그치? 기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체, 액체, 고체 이런 식으로만 있다고만 알아두고요. 자세한 건 물질의 상태 가서 배우도록 할 건데 일단 이 물질 상태에 따라 입자의 운동이 다르다는 거는요. 고체는 지금 요 안에 이렇게 꽉꽉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너무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서 이 모양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얘네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까? 활발하지 않겠지. 활발하지 않겠죠, 고체는. 반면에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간이 엄청 널널하단 말이야. 공기 사이에 입자들이 널널하다 보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빈 공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기체가 가장 활발하고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에 대한 증거로는요. 증발과 확산이 있어요. 이 중에 우리는 증발을 배울 거예요. 증발할 건데요. 일단 증발의 정의는요.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을 의미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표면,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 이건데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우리 증발하는 거는 언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물 오랫동안 받아놓으면 물이 서서히 줄잖아요. 그죠? 그치? 점점 줄잖아. 그것도 증발이고 아니면 빨래 말리는 거. 빨래도 축축하게 젖었던 게 뽀송하게 마르잖아. 그지? 그것도 증발이고. 그래서 근데 이것들은 증발은 액체 표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 예시는 방금 얘기했듯이 빨래 건조, 그 다음에 가뭄, 땅 갈라지는 거, 그리고 천일염은 바닷물 끌어와서 말려가지고 말려서 소금 만드는 거, 그게 천일염이고요. 곶감은 감 말리는 거, 다 말리는 위주죠. 그쵸? 지금 들어온 사람들도 채팅창에 학번 참여 쳐주세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볼게요. 2번 조건 볼 건데 조건,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은요. 바로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동일합니다.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동일해요.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그래서 이 조건을 좀 알아볼게요. 1번 온도가 높을수록, 여름이랑 겨울이랑 습도나 다른 게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여름이 빨래가 잘 마르니 겨울이 빨래가 잘 마르니. 겨울에는 그냥 빨래가 어는 거지, 그지? 마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빨래가 잘 마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름에 온도가 높으면 뭐해? 습도가 엄청, 장마철에 어때?
더워 죽겠는데 습해가지고 빨래도 안 마르잖아, 그지? 그래서 요즘 필수템이 제습기잖아, 그지? 그래서 습도가 낮아야 된다. 습도가 낮아야 증발이 잘 일어나고 빨래도 잘 마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찾아보자. 실생활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보면 빨래를 말릴 때 가끔 제습기가 만약에 없어. 그럼 급하게 빨래를 빨리빨리 말려야 돼. 그러면 선풍기를 놓을까? 옷장에 넣어놓을까? 바람 하나도 안 통하게?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네, 당연히 선풍기가 낫겠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네, 4번은 표면적이 넓을수록 이거는 어떻게 다가가면 되냐면요. 우리 빨래가 빨려서 나왔어. 빨려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럼 다 구겨져 있잖아. 그걸 어떻게 널어야 돼? 그치? 탁탁 펴가지고 이렇게 딱 널어야 잘 마르죠. 이거 우리 그냥 구겨져 있는 상태로 빨래대에 올려놓으면 냄새 나지. 그치? 안 마르고. 그쵸? 그래서 구겨져 있는 것보다는 펼쳐 놓은 게 더 잘 마른다. 증발도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 다음에 컵도 이렇게 얇고 긴 컵에다가 500ml를 넣은 거랑 넓은 접시에다가 500ml를 깔아 놓은 거랑 넓은 접시에 있는 게 훨씬 증발이 잘 일어나요. 알겠죠?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발이나 끓음 비교해 볼게요. 비교할 때는 역시 표가 제일이죠. 표로 보겠습니다. 증발과 끓음의 차이는요,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 근데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증발이랑 끓음은 뭐냐면, 일단 증발은 아까 내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했어? 표면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물 표면에서만 일어나. 표면에서.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릇이 있고요. 물을 담아놨어. 그러면은 여기 이 위에 흰색이 지금 파란색이 돼서 나간 거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흰색이 3개가 있는데 다 표면에만 있죠. 표면에만.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끓음은 어떨까? 끓음은 우리가 보글보글 끓는 거잖아. 그래서 끓이는 거잖아. 그래서 열을 가해주는 거라서 우리가 열을 밑에서 가해주죠. 그치? 우리 라면 끓일 때 위에서 가스레인지 들고 위에 서 있지 않잖아. 그치? 밑에서 가해주니까 밑에 있던 물이 보글보글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끓음은 표면과 내부 전부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내부에서도 위로 올라오고요. 그다음 표면에서도 위로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보글보글 하면서 기포가 막 올라오는 거지. 그 라면 끓일 때 우리 보글보글 하면 이제 면 넣잖아. 그거를 보글보글 하면 면 넣을 시간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끓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을 가해주면요. 밑에 있던 액체가 기체가 돼. 그럼 기체가 됐어. 근데 물 안에 있는 게 기체가 됐잖아. 액체 안에서 기체가 되니까 이게 기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야. 알겠니?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 끓음이랑 증발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교할 거는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 일단 증발은요. 춥든 덥든 습하든 언제든 증발이 일어나긴 해요. 일어나긴 하지. 양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제 추워도 증발이 일어나지만 양이 이제 적게 일어나는 거고요. 혹은 언다든지. 근데 이제 더우면 많이 일어나는 거고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 끓는 거는 우리 한번 맞춰볼까? 얘들아, 라면 끓일 때 보글보글 딱 시작하는 순간 온도 몇 도? 누군가 대답해 주세요. 라면 끓일 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몇 도? 뜨거워. 아니, 뜨거운데 온도 몇 도 좀 찍어봐. 그치. 100도 맞습니다. 100도. 그래서 이 끓는 거는요. 굿잡. 그래서 끓는 거는요. 온도가 바로 끓는 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얘기하는 이 100도는 바로 끓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끓는 거는 그 물질의 끓는 점 이상. 근데 라면은 우리가 물로 끓이잖아. 뭐 기름으로 안 끓이잖아요. 그래서 그 라면의 끓는 점이 아니라 물의 끓는 점은 100도인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비교할 거는요. 원인. 일단 증발은요. 원인이 없어. 입자의 운동의 예시잖아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움직인다고. 스스로. 입자 운동이에요. 스스로. 근데 반면에 끓음은 우리가 열을 가해주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부 열을 흡수했다고 해. 외부 열을 받아서 열이 받아가지고 막 보글보글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표 이쁘게 표 이쁘게 그려주시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쯤에서 돌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발 퀴즈 문제예요. 돌아온 돌발 퀴즈. 돌발 퀴즈의 답은 구글 클래스룸에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문제만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만 나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가면요. 그 구글 클래스에 내가 지금 막 올린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막 올린 게 뭐냐면 4-1-1부터 2까지 돌발 퀴즈 3시 30분까지 완료해야 함. 3시 30분 이후에는 누락됐다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3시 30분 전까지 모두 완료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줄 거예요. 돌발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문제는요. 다음 중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물질의 상태는 이게 문제예요. 네, 이걸 잘 기억했다가 이따가 그 돌발 퀴즈 가가지고 보기를 거기서 체크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한번 읽어줄게.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온 돌발 퀴즈 과제 제출로 해주시고요. 보기도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수업 끝난 후에 후다닥 가서 제출하시면 돼요. 돌발 퀴즈 점수는 수업마다 10점이고요. 수업의 출첵에도 사용되지만 나중에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문제 다 읽으셨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증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네, 증발 마무리를 할 건데 일단 증발 실험이 있어요. 이거는 실험을 하면 좋은데 실험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런 실험이에요. 전자저울이 있고요. 샬레가 있어요. 이 동그란 접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거름 종이를 놓고 거기다 우리가 아세톤을 부어. 그 손톱 지우는 거 있지. 그거를 부어. 그거 되게 잘 마르잖아. 그지? 그거를 부은 다음에 질량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저울에 샬레와 거름 종이를 올리는 0점 조절해. 그러니까 얘네를 다 올린 후에 0점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세톤을 붓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세톤의 무게만 필요하거든. 그래서 아세톤을 5방울 떨어뜨린 후에 질량을 측정한다. 그래서 이제 질량의 변화를 관찰한다. 질량의 변화를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볼게요. 이제 이거는 원래 측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빈칸으로 일단 두고요. 이유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아세톤을 내가 5방울만 떨어뜨리고 더 붓진 않았어. 그럼 질량이 늘어나진 않겠죠? 그러면 동일할까? 아니면 줄어들까? 네,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줄어드는 이유는요. 아세톤, 알코올이 증발을 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증발을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산 전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수업은 끝이고요. 그러면 우리 빨리 지금 나가서 돌발 퀴즈 다 제출하시고요. 학번 이름 잘 쓰고 그 제출하기 완료까지 하고요.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까지 뜨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끄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은 조금만 이따가 나가도록 할게요. 안녕.